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하나로마트 간판. 한때는 우리 땅 우리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30은 물론이고 60대 할머니들조차 마트 카트 대신 스마트폰을 켭니다. 조합원 출자금 20조 원, 직원 12만 명을 거느린 이 거대 조직이 지난 5년간 매출의 60%를 증발시키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로켓처럼 치고 나갈 때 이 조직만 관성에 갇혀 변화를 밀었고 그 대가는 냉정한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농민의 이름으로 덩치를 불린 이 유통공룡. 정작 농민을 지키는 방패가 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견고한 관료왕국만 살찌워온 건 아닐까요? 오늘은 유통공룡 농협이 왜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시장에서 처절하게 도태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한 계산법부터 보죠. 농민은 헐값에 넘기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데 정작 그 중간에 있는 농협 유통은 매일 1억 원씩 적자를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구조일까요? 산지 직송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농민 수치가는 시장 평균보다 낮고 소비자 판매가는 경쟁사보다 높습니다.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구조죠. 이유는 유통 단계의 거품에 있습니다. 밭대기로 산지에서 물건을 받아올 때는 헐값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물건이 지역 농협 물류센터를 거치고 중앙 유통조직을 거치고 다시 매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붙습니다. 각 단계마다 사함이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요. 일반 유통은 이 단계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낮추는데 농협은 조직 구조 자체가 복잡해요. 더 큰 문제는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밀어내기식 물량 배정이니까요. MD가 소비자 반응 보고 가격 조정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정해준 물량을 정해진 가격에 받아서 팔아야 합니다. 안 팔리면요? 그건 매장 문제죠. 재고는 지역 농협이 떠안고요. 결과적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중간 유통을 거치느니 직거래가 낮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마트가 더 쌉니다. 양쪽 다 농협을 외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양쪽이 손해를 보면 그건 중간이 세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온라인은 어떨까요? 여기서 더 참담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온라인 식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압도적이고 마켓컬리, ssg.com이 뒤를 잇는데 농협몰은요? 통계에도 잘 안 잡힐 정도예요. 농협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도 디지털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속도와 편의성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쿠팡은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새벽 문 앞에 오고 마켓컬리도 새벽 배송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반면 농협몰은 배송이 많이 느려요. 재고 확인도 불안정하고 UX도 구식입니다. 한번 써본 사람은 다시 안 찾아요. 더 심각한 건 조직 내부의 디지털 역량입니다. 쿠팡이 AI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재고를 예측할 때 농협은 여전히 전화와 팩스로 발주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팀보다 의전과 행사 담당 인력이 더 많은 조직 구조죠. 디지털 전환이 구호로만 끝나고 실제 실행은 안 되는 겁니다. 인력 구조의 노령화도 문제예요. 젊은 인재가 유입되지 않으니 디지털 감각이 조직 전체에 부족합니다. 이커머스는 20대, 30대가 주 소비층인데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직 내부에 적어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시장과 동떨어집니다. 속도에서 밀리면 브랜드는 의미가 없죠. 그 사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에요.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직구로 판매하는데 가격은 국내 마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품질 논란은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워낙 강하니 소비자들이 움직여요. 그럼 농협의 대응은요? 신토부리 구호를 반복하죠. 우리 땅에서 난 것이 좋다는 당위성만 강조하는데 정작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차별화는 못 만들어냅니다. 더 심각한 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터지니 신뢰도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10년간 124건이 적발됐는데 그중 84%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농협에서 사도 수입산 섞여 있고 비싼데 그럴 바엔 차라리 알리에서 직구하거나 쿠팡에서 사는 게 낫다고요.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토불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면 철저한 검증과 품질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구호만 공허하게 들려요. 그럼 농협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통이 흔들리는 와중에 농협은 다른 수익 축에 더 의존해온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금융 쪽이에요.
농협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를 보면 수조 원대인데 주요 도심의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 수익으로 돈을 법니다. 유통 본업에서는 적자가 쌓이는데 부동산으로 버티는 구조죠. 이게 문제인 이유는 조직의 관심이 본업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통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부동산 자산을 늘리고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땅값은 오르지만 유통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조직 내부의 인센티브도 여기에 맞춰집니다. 유통 혁신 프로젝트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보이니까요. 본업이 뭔지 흐려지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본업에서 지면 다른 수익으로는 못 버팁니다. 일반 유통기업이라면 적자가 계속되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을 접는데 농협은 부동산 수익으로 버티니까 변화 압력이 약해요. 문제를 방치하는 거죠. 유통사업이 경쟁력을 잃어도 조직 전체는 망하지 않으니까요. 시장 점유율도 계속 떨어집니다. 5년 전만 해도 하나로마트는 동네 마트 중에서 선택지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마트, 롯데마트는 물론이고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에도 밀립니다. 가격도 비싸고 제품 구색도 떨어지고 쇼핑 경험도 좋지 않으니까요. 매장 수는 많은데 경쟁력 있는 매장은 적습니다. 전국 2,200개 매장 중 56.5%가 적자니까요. 10곳 중 6곳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5년 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적자 매장들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버티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폐점도 늘고 있습니다. 5년간 7곳이 문을 닫았고 살아있는 매장들도 재투자가 안 되니 시설이 노후화돼요. 새로운 매장 콘셉트나 서비스 혁신은 없고 그냥 관성으로 운영되는 거죠. 소비자가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납품업체와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습니다. 허위 매출 요구, 인력 무상 착취, 성과금 명목 금액 요구 같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과징금 맞고 또 적발되고 다시 과징금 내는 패턴이 반복되죠.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농협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납품사는 판로가 필요하고 농협은 그걸 아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좋은 업체들이 농협과 거래를 꺼리게 되고 결국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죠. 업계에서는 농협과 거래하면 피가 마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진을 최대한 쥐어짜니까요. 이런 관계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유통 경쟁력을 높이려면 납품사와 협력해서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버넌스도 문제입니다. 지역 조합장이 인사권, 예산권, 운영권을 다 쥐고 있는데 견제 장치는 약하니까요. 연임 제한이 사실상 없어서 10년 이상 장기 재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보다 안정이 우선되고 변화보다 기존 방식 유지가 선택돼요. 조직 전체가 경직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다른 유통기업들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농협은 그 자리에 머물러요. 시장이 변해도 조직은 안 변하는 겁니다. 내부 인력도 과제예요. 젊은 인재가 농협 유통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명확한데 급여나 복지는 괜찮은데도 조직 문화가 경직돼 있고 성장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디지털 역량 있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조직은 더 노령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변화는 사람에서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연임 제한과 감사 강화 방안이 나왔어요. 외부 전문가 영입도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중앙회장도 혁신에 약속했고요. 그럼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혁신 구호는 많았는데 실제로 바뀐 건 적었으니까요. 조직이 너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습니다. 규제만 강화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더 큰 문제는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농협이 내부 개혁하는 동안 쿠팡은 더 빨라지고 알리는 더 싸지는데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혁신이 늦으면 시장 자체에서 퇴출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농협 유통은 시장 경쟁력을 잃었고 그걸 회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축소된 건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외면했기 때문이죠. 가격은 비싸고 배송은 느리고 품질은 불안하고 쇼핑 경험은 불편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노후화됐고 온라인은 경쟁력이 없어요. 신토부리를 지키겠다면서 정작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못하고 납품사는 쥐어짜고 부동산 땅놀이에만 집중하죠.
디지털 전환은 구호로만 외치고 실제 조직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젊은 인재는 오지 않고 기존 인력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버넌스는 경직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쿠팡이나 알리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농협이라는 간판만 믿고 출자한 농민들과 우리 땅 우리 것이라 믿고 지가변 소비자들, 이제 둘 다 외면하고 있어요. 유통 공룡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부패 때문이 아니라 무능 때문입니다. 시장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하나로마트에서 장 보신 적 있나요? 가격이나 품질은 다른 마트와 비교해서 어땠는지, 농협몰 써보신 분이 있다면 배송이나 편의성은 어땠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